네, 안녕하세요. 박구준 헤어 깁슨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남성 다운펌입니다. 이제, 다운펌을 하려면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그 팩을 같이 섞어가지고 옆머리를 붙여야 되는데 결과물도 솔직히 안 나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또 피부 손상이나 아니면 머리카락 손상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경력이 많으신 분도 솔직히 남성 다운펌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급 디자이너나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이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운펌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볼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다운펌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체크도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델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옆머리 굉장히 많이 떠요. 거의 머리카락이 수직으로 자라는 그런 모델이고요.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뒷머리도 굉장히 부풀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윗머리는 볼륨이 살면서 왁스를 바르시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옆머리는 항상 드라이를 어렵게 다운시키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섹션으로 나눠서 뜨는 부분을 죽일 겁니다. 자, 죽이되 예전같이 팩을 섞어서 팩으로 붙여가지고 파지 붙여서 혹은 랩으로 칭칭칭 감아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제품으로만, 약으로만 뿌리만 잡아주면 아주 두피와 밀착이 될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오늘 다운펌을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은 여러분들 흔히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롱 펌제입니다. 아이롱 펌제는 사실 알칼리 도수가 강하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술 시간은 20분 안팎이고요. 그리고 두피에 닿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중화 시간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굉장히 짧게 시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나 모발 손상에 우려가 좀 적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꼬리빗과 핀셋만 있으시면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시고요. 다운펌을 했는데 손님들이 좀 잘 안 됐다, 잘 다운이 안 됐고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힘들게 다운펌을 해놓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했는데 요금도 못 받고 또 손님들한테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시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섹션을 좀 정확하게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손님에 따라서 섹션이 다른데 어디에서 볼륨감이 가장 많은가, 그리고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섹션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쪽에서 뜨지만 여기는 왁스 발라서 세울 곳이고요. 귀에서 약 한 10cm 정도, 이 정도로 잡고 하겠습니다. 이 시술은 굉장히 잘 붙는 시술이기 때문에 두피에 아주 굉장히 밀착을 잘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섹션을 잘 나눠 놓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너무 내려가거나 그러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잘 계산을 해가지고 잘 해주시고, 자, 이 시술을 어떻게 착안을 하게 됐냐면, 세팅 UR을 하시다가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으시죠. 세팅 UR 하시다가 갑자기 두피에 묻게 되면은 두피에 굉장히 딱 달라붙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걸 보고 좀 제가 착안을 했는데, 이거를 다운펌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번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방법입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초급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다운펌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많이 뜨는 부분에 뿌리 쪽에다가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꼬리빗을 이용해서 살짝 퍼뜨려 주시고, 다시 그 다음 섹션을 손으로 잡고, 자, 두피에다가 발라주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하신 분이라 머리카락이 좀 손상이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 끝쪽 손상이 이루어진 부분 쪽에는 웬만하면 닿지 않게끔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보실 때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것도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나온 방법이고요. 그리고 커트하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를 하고 간단하게 옆머리 좀 붙여드릴까요? 요금은 뭐 얼마입니다 해서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추가요금을 받아도 전혀 미안하지 않은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20분에서 25분 내외, 그 정도로 시술이 끝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뿌리 쪽에다가 빗질을 넣어주시면 약이 닿아 있는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붓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다운펌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매직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펌제로 인해서 이제 다운펌을 시도하게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한 거의 뭐 다 끝내면은 1시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머리를 기가 막히게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해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뒤에가 많이 뜨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섹션을 다시 나눠서 이제 뒤쪽, 자,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을 다운을 시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약을 발라주시고요. 뒷머리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뒷머리는 거꾸로 자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밑에서부터 네이프부터 해가지고 뒤에가 솟아오르는 그런 머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머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잘못 어설프게 누르게 되면은, 다운시키게 되면 쫙쫙 갈라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로 인해서 뭐 좀 안 좋은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다시 해드리는 경우, 다시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겪어왔고요. 그 뒷머리 같은 네이프 같은 경우는 좀 약의 양을 좀 많이 한다든지 더 잘 붙게 하려는 뭐 열 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뒤쪽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뿌리 쪽에 다시 한번 해주시고, 빗질을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시고, 자, 자,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양쪽 타임이 너무 갭이 나지 않게끔,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아, 예. 양쪽 시간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뿌리 쪽에 같은 방법으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제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냉큼 발라주시고요. 특히 이제 구렛나룻 같은 경우는 구렛나룻 뜨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렛나룻의 끝에 쪽에다가 골고루 발라주시고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미용실 하면 여성분들의 그 전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매뉴얼들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을 위한 그런 매뉴얼도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 깨알 같은 그런 매뉴얼로 매출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남성 미용실들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자, 네이프 쪽도 백사이드와 네이프 쪽 같은 경우도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네이프 쪽이 막 솟구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큰 유의사항은 없는데, 네이프가 좀 이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비추리, 특히 제비추리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예요. 뭐 약의 양을 더 많이 한다든지. 제가 해본 바로는 양을 좀 많이 해서 바르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잘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체크 한번 해주시고, 이것도 양이 달라버리면 또 붙는 게 또 달라요. 빗질 한번 살짝씩 해주시고, 손으로 살짝씩 눌러주시면, 자, 이 방법이 또한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팩을 바르면 얼만큼 떴는지 몰라요. 헹구기 전까지는, 중하고 나서 결과물로 짠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자, 이 방법은 손으로 눌러보거나 아니면은 꾸리빗으로 살짝 떠오면은 얼만큼 얘가 붙어 있는지, 힘이 얼만큼 살아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도 더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죽었는지 중간중간 알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더 가미를 한다면 제 예전에 강의했던 거 있죠. 뭐 직펌으로 해서 머리 약간 굴리는 거, 그걸 해가지고 위쪽에다가 살짝 그 직펌으로 굴려주시면은 위에는 살짝 웨이브가 돌면서 밑에는 딱 붙는, 머리가 뜨시면서 굉장히 뻣뻣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열 처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연 방치로 약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방치하시면 충분히 머리가 붓게 되고요. 머리 붓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크림 중화로 진행하시되, 자, 크림 중화로 왜 크림 중화 진행하면 일반 물 중화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흐를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크림 중화 같은 경우는 흐르지도 않고, 그리고 머리를 중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따인폼 하실 때 중화제를 크림 중화로 발라놓으면은 아주 균일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발라서 중화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림 중화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화 타임은 아이롱 펌을 감안해서 한 3분 정도 아니면 혹은 5분 정도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약을 도포하고 지금 한 15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14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중간에 체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으로만 했기 때문에, 팩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얼마만큼 붙었는지가 딱 보여요. 그래서 두피에 잘 붙은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이제 이리 올려도 눕고 저리 올려도 눕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한번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림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화하기 전에 머리를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를 헹구고 났는데도 굉장히 잘 붙어 있죠. 네, 아주 딱 잘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상태로 중화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중화는 크림 중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화도 마찬가지로 뿌리 쪽에 닿게끔 자, 크림 중화로 하는 이유는 얼굴 쪽에 흐르지 않고, 중화제가 흐르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갈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크림 중화로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붙이는 작업보다 이렇게 중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화할 때 꺾이거나 가지런히 안 하거나 그러시면은 그때 좀 모양이 또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누운 상태에서 뭐 샴푸실에서 중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특히 뒷머리인 경우에는 뒷머리를 할 때 뒤쪽이 눌리게 되면 뒤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재시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욕을 먹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중화를 전체적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화를 마쳤고요. 중화 타임은 3분 정도로 짧게 끊어서 갈 거고요. 그리고 샴푸하고 나서 그냥 말린 상태, 스타일링 하지 않고 말린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머리를 헹궈서 살짝 말려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헹구고 말린 상태에서 대충 말렸어요. 다 말리지 않고. 굉장히 잘 붙었죠. 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만 숙여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진 곳 없이 아주 잘 매끈하게 잘 붙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옆머리가 많이 뜨신 분들은 뒷머리도 많이 뜨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운펌을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트를 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면서 금액에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말려서 스타일링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리를 바짝 말려봤고요. 바짝 말리니까 더 정리가 잘 됐고 차분하게 붙었고요.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핸드 드라이를 해서 약간 파마한 것처럼 좀 구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건조시켜 봤고요. 다시 한번 뒤를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자, 어떠신가요? 네, 아주 깔끔하게 잘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드라이로 뭐 가미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말리기만 했습니다. 머리 손상도도 거의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시간은 지금 촬영 시작 10시 40분쯤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1시 40분 정도가 됐어요. 1시간 정도면 뭐 촬영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늘렸는데 촬영 시간이 1시간인 정도면 시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이내로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스타일링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드왁스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왁스 바를 때는 이렇게 툭툭툭툭툭 치는 방법과 그리고 구기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가지 동시에 다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지금 연주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타 연주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는 그냥 결 정리 정도만 해주시면은 잘 붙어있기 때문에 깔끔하게만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이제 윗머리 같은 경우는 이 틈새가 붙인 곳과 안 붙인 곳이 약간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살짝 비비시면서 앞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굉장히 예쁘게 가려지면서 예쁘게 나올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여기도 경계선이 나눠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좀 소프트 투블럭 그러니까 여기가 투블럭인데 여기가 아주 짧지 않고 짧지는 않은데 머리가 들리는 머리 이런 머리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윗머리 덮어지면서 경계선을 가려주고 앞머리는 살짝 남은 왁스로 살짝 넘겨주시고요. 뒷머리도 살짝씩 아래쪽 머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남은 왁스로 결 정리만 해주세요. 결 정리 이렇게 결 정리만 해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으로 마무리 스프레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주하러 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으로 옆머리를 딱 정확하게 붙이는 이런 시술 여러분들도 한번 매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